김도연은 현관문을 열며 넥타이를 풀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48세, 무역회사 부장. 오늘도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하루였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다. 부엌에서만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지연아, 왔다. 응, 고생했어.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아내 서지연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다. 46세의 지연. 예전 승무원 시절의 우아함이 여전했다.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된 지 벌써 10여 년. 도연은 양복 재킷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다. 그때 한쪽 모서리에 놓인 골프백이 눈에 들어왔다. 새하얀 가죽 골프백. 지연이 최근에 구입한 것이었다. 오늘도 골프 갔다 왔구나. 도연은 골프백 옆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냄새였다. 골프백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 지연이 평소 쓰는 달콤한 플로럴 향이 아니었다. 묵직하고 깊은 향. 남성용 향수의 강렬한 냄새였다. 도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골프백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다.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 나왔다. 특히 골프 글러브가 들어있는 주머니 쪽에서. 지연아, 왜? 골프백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데. 침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나왔다. 연한 핑크색 잠옷 차림.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아, 그거? 골프장 라커룸 냄새일 거야. 지연이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흔들었다. 다들 같이 쓰는 곳이잖아. 여러 사람 향수가 섞여서 그런 거지.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여성 라커룸에서 이렇게 진한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날 리가 없었다. 그래도 냄새가 너무 진한데. 이건 남자 향수 같은데. 뭔 소리야. 골프장에서 나는 냄새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 지연은 서둘러 골프백을 현관 쪽으로 밀어냈다. 그 움직임이 왠지 급해 보였다. 도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심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양복을 입으며 어젯밤 일을 떠올렸다. 그 진한 향수 냄새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지연이 말했다. 오늘도 골프 갈 거야. 또? 어제도 갔잖아. 레슨이 있어. 요즘 스윙이 많이 좋아졌다고 코치님이 그러시더라. 코치. 도연은 그 단어에 괜히 신경이 쓰였다. 지연이 골프를 시작한 후로 자주 언급하는 사람. 박민혁이라는 골프 코치였다. 그 코치님이 그렇게 잘 가르쳐 주나 보네. 응, 정말 실력 있으셔. 프로 출신이래. 젊고 카리스마도 있고.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가 평소와 달라 보이는 건 도연의 착각일까. 뭔가 설렘이 섞인 표정이었다. 도연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나이는 어떻게 돼? 글쎄, 50 정도? 나보다 좀 위인 것 같던데? 잘생겼어? 응, 매력적이긴 하지. 골프 실력도 정말 좋고. 지연이 또 그 미소를 지었다.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끙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도연은 계속 그 향수 냄새를 떠올렸다. 묵직하고 세련된 향. 분명 고급 브랜드였다. 프라이빗 멤버십 골프장의 코치라면 그런 향수를 쓸 만했다. 하지만 여성 라커룸에 그런 냄새가 배일 이유는 없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도연에게 한 동료가 말했다. 도연이 형, 요즘 골프 안 쳐요? 예전에 꽤 치셨잖아요. 바빠서 못 치고 있어. 대신 와이프가 요즘 골프에 푹 빠져서. 부럽네요. 저희 와이프는 골프는 돈 낭비라고 하는데. 동료들이 웃었지만 도연은 웃을 수 없었다. 지연의 골프가 정말 단순한 취미일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도연. 지연은 아직 골프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거실에 놓인 골프백을 다시 살펴봤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뜯어봤다. 골프 글러브를 꺼내자 더욱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겨나왔다. 글러브 안쪽을 들여다보니 뭔가 묻어 있었다. 향수가 직접 묻은 것 같은 자국. 은은하게 번진 향수 얼룩이 선명했다.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였다. 누군가의 손에서 지연의 글러브로 향수가 옮겨 붙은 것이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글러브를 다시 골프백에 넣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어. 지연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밝고 경쾌했다. 어떻게 했어? 오늘 정말 잘 쳤어. 코치님이 칭찬해 주셨어. 지연이 골프백을 가져가려 하자 도연이 막아섰다. 향수 냄새가 더 진해진 것 같은데. 뭔 소리야. 그냥 골프장 냄새라니까.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잠든 지연의 숨소리가 들렸다. 20년을 함께한 아내. 하지만 지금 지연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골프 글러브에 묻은 향수 자국. 그 은은하게 번진 얼룩. 누군가와의 친밀한 접촉을 암시하는 증거였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래야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도연은 계속 지연을 관찰했다. 아침마다 골프 가방을 챙기는 지연의 모습. 예전과 달라 보이는 화장. 평소보다 신경 쓴 옷차림.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목요일 저녁. 도연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다.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지연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꺼진 상태였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이 지연의 휴대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똑.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지연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도연은 슬쩍 눈을 들어 화면을 봤다. 메시지 내용이 보였다. 오늘 스윙. 라커룸에서 이어가고 싶다. 도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보낸 사람은 박민혁이었다. 스윙을 라커룸에서 이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골프 스윙을 라커룸에서 연습할 이유는 없었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신문이 바스락거렸다. 뭐야, 누구한테 메시지 왔나? 부엌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몰라. 확인 안 했어. 도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지연이 부엌에서 나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확인하는 지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누구야? 아, 골프장에서. 내일 레슨 시간 확인하는 거야. 지연이 서둘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그 메시지를 봤다. 레슨 시간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훨씬 더 은밀하고 개인적인 내용이었다. 라커룸에서 뭘 한다는 거야? 도연이 넌지시 물었다. 뭔 소리야? 그냥 골프 얘기인데? 스윙을 라커룸에서 이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뭘 봤다는 거야? 메시지 내용이 보였어. 박민혁이라는 사람한테서 온 거지? 그냥 스윙 자세 교정하는 얘기야. 라커룸에 거울이 있어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뻔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지연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새로운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확인했다. 도연은 밥을 씹으면서도 속이 타들어갔다. 지연과 박민혁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 내일도 골프가? 응. 개인 레슨이 있어. 개인 레슨? 응. 스윙 교정을 집중적으로 받으려고. 개인 레슨. 둘만의 시간이라는 뜻이었다. 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몇 시부터야? 오후 2시부터 1시간 정도. 그럼 3시에는 끝나는 거네. 응.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도연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일 오후 2시. 지연의 개인 레슨 시간에 골프장에 가볼 생각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스윙. 라커룸에서 이어가고 싶다. 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스윙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대충 짐작이 됐다. 골프 스윙이 아닌 다른 의미였다. 옆에서 잠든 지연을 바라봤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 하지만 지금 지연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휴대폰이 또 울릴까봐 지연은 폰을 침대 밑에 숨겨뒀다. 평소에는 침대 머리맡에 두던 휴대폰을. 이것도 의심스러운 행동이었다. 도연은 잠들 수 없었다. 내일 오후 2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도연은 간신히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도 그 메시지가 떠올랐다. 라커룸에서 이어가고 싶다. 그 단어들이 도연의 가슴을 짓눌렀다. 금요일 오후 1시. 도연은 회사에서 반차를 냈다.
동료들에게는 개인 용무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는 아내를 미행하기 위해서였다. 지연은 평소처럼 골프 복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흰색 카라가 있는 남색 티, 흰색 치마. 평소보다 화장도 진했다. 도연은 지연이 나간 후 10분 뒤에 집을 나섰다. 프라이빗 멤버십 골프장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다. 골프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 10분 전이었다. 지연의 차가 보였다. 이미 도착해 있었다. 도연은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골프장 건물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다. 프라이빗 멤버십 골프장은 고급스러웠다. 잘 관리된 잔디와 세련된 건물.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도연은 차 안에서 망원경을 꺼냈다. 등산용으로 사둔 것이었다. 골프장 연습장이 보였다. 그리고 지연이 보였다. 지연은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다.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 얼굴도 제법 잘생겼다. 박민혁이었다. 50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다. 지연이 매력적이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박민혁은 지연의 스윙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뒤에서 지연의 허리에 손을 대고 자세를 잡아주는 모습.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너무 가까웠다. 코치와 수강생 사이의 거리가 아니었다. 박민혁의 손이 지연의 허리에 머무는 시간도 너무 길었다. 지연은 박민혁의 지도에 따라 스윙을 반복했다. 박민혁은 계속 지연의 몸에 손을 대며 자세를 교정했다. 어깨, 허리, 심지어 엉덩이까지. 도연의 주먹이 쥐어졌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박민혁이 지연의 뒤에서 완전히 밀착해서 스윙 자세를 가르쳤다. 두 사람의 몸이 거의 붙어 있었다. 지연이 웃으며 박민혁을 바라봤다. 그 웃음이 도연이 아는 지연의 웃음이 아니었다. 더 밝고 더 행복해 보였다. 박민혁도 지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 분명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망원경을 더 가까이 당겼다. 박민혁이 지연의 귀에 뭔가 속삭였다. 지연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박민혁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골프채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하지만 그 손길이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연인들의 스킨십이었다. 연습이 끝나자 둘은 골프장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연이 웃고 있었다. 집에서는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이었다. 박민혁도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완전히 연인의 눈빛이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렸다. 멀찍이 떨어져서 둘을 따라갔다. 골프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지연과 박민혁. 도연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다. 로비는 호화로웠다.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벽에는 유명 골퍼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지연과 박민혁은 라커룸 쪽으로 향했다.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젯밤 메시지가 떠올랐다. 라커룸에서 이어가고 싶다. 라커룸. 그곳에서 뭘 할 작정인가. 도연은 숨을 죽이고 따라갔다. 라커룸은 복도 끝에 있었다. 남성용과 여성용이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지연과 박민혁이 함께 여성용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 둘 다 한쪽 문으로 들어갔다. 도연이 가까이 가서 보니 프라이빗 라커룸이라고 적혀 있었다. 개인용 라커룸이었다. VIP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시설인 것 같았다. 도연은 라커룸 문 앞에 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문 너머에서 지연과 박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도연은 발소리를 죽이고 문에 귀를 대봤다. 지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더 밝고 즐거운 웃음이었다. 박민혁의 낮은 목소리도 들렸다. 뭔가 달콤한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도연의 주먹이 떨렸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서둘러 화장실로 피했다. 골프장 직원이 지나갔다. 다시 라커룸 문 앞으로 돌아온 도연. 이번에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다. 문틈 사이로 라커룸 안이 조금 보였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가죽 소파와 개인 라커들,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거울.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상상 이상이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눈을 고정했다. 라커룸 안이 보였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이 통째로 거울이었다. 가죽 소파와 개인 라커들이 놓여 있었다. 지연이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골프 셔츠를 벗고 있었다.
도연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지연은 흰색 브래지어 차림이었다. 거울에 비친 지연의 모습이 선명했다. 여전히 아름다운 몸매였다. 박민혁이 다가왔다. 오늘 스윙이 많이 좋아졌어요. 박민혁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정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연이 고개를 돌려 박민혁을 바라봤다. 그 표정에 설렘이 가득했다. 박민혁이 지연의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새로운 골프 셔츠를 들고 있었다. 입어볼래요?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고마워요. 지연이 셔츠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셔츠 뒷부분에 지퍼가 있었다. 지연이 셔츠를 입자 박민혁이 뒤로 돌아갔다. 지퍼 올려드릴게요. 박민혁의 손이 지연의 등에 닿았다. 천천히 지퍼를 올리는 박민혁. 하지만 그 손길이 지퍼를 올리는 것 이상이었다. 지연의 등을 어루만지듯 만지고 있었다. 몸에 긴장이 많이 쌓여 있네요. 골프 치느라 그런가 봐요. 스윙할 때도 그렇고 몸도 긴장이 풀려야 돼요. 박민혁의 손이 지연의 어깨로 올라갔다.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지연이 눈을 감고 있었다. 편안한 표정이었다. 도연은 문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다. 박민혁의 손이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어깨에서 목으로, 목에서 다시 등으로. 많이 뭉쳐 있네요. 여기도. 박민혁의 손이 지연의 허리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아, 지연이 작은 신음을 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마사지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 박민혁이 지연을 뒤에서 안듯이 서 있었다. 지연은 박민혁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황홀감이 섞여 있었다. 박민혁이 지연의 귀에 뭔가 속삭였다. 도연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거울에 겹쳐졌다. 박민혁이 지연을 돌려 세웠다. 이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몸의 중심을 잡아야 해요. 박민혁이 지연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지연도 박민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골프 자세를 가르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포옹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 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박민혁이 지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지연이 눈을 감고 박민혁의 터치를 받아들였다. 도연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손에 쥔 주먹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골프 레슨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관계였다. 20년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도연은 문에서 물러섰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다. 라커룸 안에서 지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집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밝고 행복한 웃음이었다. 도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박민혁의 향수 냄새, 골프 글러브에 묻은 자국, 그리고 지금 이 광경.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도연은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라커룸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다. 지연과 박민혁의 대화, 웃음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들. 도연은 주머니에서 스코어 카드를 꺼냈다. 골프를 칠 때 쓰려고 가져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골프를 칠 생각은 없었다. 스코어 카드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20년. 20년을 함께 살았다. 결혼 초기의 달콤한 시절.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라커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재빨리 화장실로 숨었다. 박민혁과 지연이 나왔다. 둘 다 정리된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지연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머리카락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박민혁은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입꼬리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감사했어요. 지연이 박민혁에게 인사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박민혁이 지연의 손을 잠깐 잡았다. 그리고 뭔가 속삭였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도연은 화장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민혁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 지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박민혁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표정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지연도 곧자리를 떠났다. 로비 쪽으로 향했다. 도연은 한참 후에 화장실에서 나왔다. 손에 든 스코어 카드가 완전히 구겨져 있었다. 숫자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다. 도연은 라커룸 문 앞에 다시 섰다.
아직도 그 향수 냄새가 났다. 박민혁의 향수. 지연의 골프 글러브에 묻었던 바로 그 냄새.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다. 지연과 박민혁은 연인 관계였다. 골프 레슨은 핑계였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도연은 라커룸 안을 들여다봤다. 거울에 아직도 두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지연이 서 있던 자리, 박민혁이 지연을 안았던 그 자리. 도연의 몸이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결혼 20년 만에 당하는 배신. 지연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도연은 자신을 돌아봤다. 일에만 매달렸던 것은 사실이었다. 지연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불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도연은 주먹을 벽에 찍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골프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지연의 차는 이미 없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도연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는 않았다. 핸들을 꽉 잡고 깊게 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집에 가서 지연을 추궁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까? 도연은 후자를 선택했다. 오늘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연이 부인할 수도 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도연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라커룸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연과 박민혁의 친밀한 모습,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 그리고 지연의 표정,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복한 얼굴. 도연은 핸들을 더 꽉 잡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돌아와 있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다. 일찍 왔네. 어디 갔다 와? 지연이 태연하게 물었다. 응, 잠깐 나갔다 왔어. 도연도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은 끓고 있었다. 골프는 어땠어? 좋았어. 오늘 스윙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시더라. 지연의 거짓말이었다. 골프 스윙 얘기가 아니었다는 걸 도연은 알고 있었다. 그 코치 선생님이 그렇게 잘 가르치시나 보네. 응. 정말 실력 있으셔. 개인적으로도 친절하고, 개인적으로 친절하다. 그 말이 도연의 신경을 건드렸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지연은 평소처럼 반찬을 차려주고 밥을 퍼줬다. 20년간 해온 일상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밥맛이 없었다. 요즘 골프장에서 뭐 해? 레슨만 받아? 레슨 받고, 연습도 하고, 가끔 다른 회원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라커룸에서도 시간 보내? 지연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다. 라커룸? 거기서 뭘 해? 그냥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라커룸이 어떻게 생겼어? 그냥 일반적인 라커룸이지. 왜 그런 걸 물어? 지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지연은 설거지를 했다. 도연은 거실에서 지연을 바라봤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다. 설거지를 마친 지연이 거실로 나왔다. 오늘 좀 피곤해. 먼저 들어가서 쉴게. 그래, 지연이 침실로 들어갔다. 도연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1시간 후 도연도 침실로 들어갔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누구랑 메시지해? 친구들이랑 내일 만날 약속 잡는 거야. 또 거짓말이었다. 도연은 확신했다. 지연아, 왜? 도연이 침대에 앉았다. 지연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정말 없어? 지연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골프장에서 뭐 했는지 말해봐. 골프 레슨 받았다고 했잖아. 정말 그게 다야?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지연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도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보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박민혁이랑 뭐 했어? 그 이름을 듣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라커룸에서 뭐 했냐고. 라커룸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연이 당황하며 부인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뭘 봤다는 거야?
너랑 박민혁이 라커룸에서 하는 짓 다 봤다고.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해한 거야. 오해? 뭘 오해했다는 거야? 도연이 일어섰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냥 골프 자세 교정받은 것뿐이야. 골프 자세 교정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너를 뒤에서 안고 만지는 게 골프 레슨이야?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보다. 언제부터였어? 도연의 질문에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그 남자와 그런 사이였냐고. 도연이 소리쳤다.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모르게? 라커룸에서 그런 짓을 모르게 해? 지연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당신은 일밖에 몰라. 나를 여자로 안 봐. 난 그냥 집안이라는 사람이었어. 그게 불륜의 이유가 돼? 민혁 씨는 나를 여자로 봐줘. 나를 소중하게 대해줘. 그래서 그 남자랑 바람을 폈다는 거야? 바람이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말에 도연의 이성이 끊어졌다. 사랑? 20년 결혼 생활이 뭐야 그럼? 우리 결혼은 이미 끝났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언제 끝났다고 했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우리는 이미 남남이었어.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지연의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난 여자로서 잊혀지고 싶지 않았어. 민혁 씨와 함께 있을 때 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바람을 폈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있었겠어? 당신은 일밖에 모르잖아.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지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얼마나 오래됐어? 3달 정도. 3달이나? 응. 그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 계속 사과했지만 도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라커룸에서 뭘 했는지 다 말해. 그냥 이야기만 했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다고. 그 남자가 너 만지는 것도, 너가 좋아하는 것도. 지연이 더욱 울었다.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 남자를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할 거야? 지연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도연에게는 답이었다. 대답 못 하겠다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무 복잡해. 뭐가 복잡해? 간단한 거잖아. 남편을 택하냐, 애인을 택하냐? 지연이 계속 울기만 했다. 2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 아니야. 가볍지 않아. 하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이미 뭐, 죽어 있었잖아. 당신도 알잖아. 도연은 할 말이 없었다. 지연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불륜을 합리화할 수는 없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일까지 생각해봐.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고.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만약 그 남자를 택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혼해. 알겠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그날 밤 도연은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2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월요일 아침, 도연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지연과의 대화 이후 주말 내내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둘 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지연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박민혁을 택할지, 도연을 택할지. 그 애매한 상황이 도연을 더욱 괴롭게 했다. 동료가 다가왔다. 도현 형,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좀 피곤해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연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골프 동호회 대회 있는데 참가할래요? 오랜만에 골프 쳐요. 골프 동호회 대회.
도연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어디서 해? 프라이빗 멤버십 골프장에서요. 좋은 곳이에요. 바로 그 골프장이었다. 지연과 박민혁이 만나는 곳. 참가할게. 정말요? 좋네요. 도연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골프 대회에 참가해서 박민혁과 직접 만날 생각이었다. 집에 돌아가서 지연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에 골프 대회 참가한다. 갑자기? 오랜만에 치고 싶어서.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혹시 도연이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았다. 어디서 해? 프라이빗 멤버십 골프장.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거기서? 왜? 문제 있어? 아니야, 없어.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그 박민혁이라는 코치도 참가하나? 지연이 더욱 당황했다. 모르겠어. 아마 안 할 거야. 거짓말이었다. 도연은 알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그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어. 너도? 응. 우연히 골프장에서 들었는데 내가 다니는 곳이더라.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히 박민혁이 지연에게 알려준 것이다. 박민혁도 참가해? 글쎄, 모르겠어. 또 거짓말이었다. 그래. 같이 가자. 응. 하지만 둘 다 불편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토요일 아침, 부부는 같은 차를 타고 골프장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둘 다 긴장하고 있었다. 골프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동호회 회원들과 골프장 관계자들이었다. 도연은 사람들 사이에서 박민혁을 찾았다. 키 큰 남자가 보였다. 골프 복장을 한 카리스마 있는 남자. 바로 박민혁이었다. 지연이 박민혁을 보자 얼굴이 붉어졌다. 박민혁도 지연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도연이 옆에 있어서 둘 다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안녕하세요. 둘의 인사가 어색했다. 도연이 옆에 있어서였다. 남편분이시군요. 박민혁이 도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박민혁입니다. 지연 씨, 골프 코치예요. 두 남자가 악수했다. 박민혁의 손에서 그 향수 냄새가 났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이 남자가 아내를 빼앗아간 놈이었다. 지연 씨, 골프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습니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박민혁도 그것을 눈치챘다.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대회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조를 나누어 라운딩에 들어갔다. 지연과 박민혁이 같은 조가 됐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도연은 다른 조였지만 가까운 홀에서 플레이했다. 지연과 박민혁을 계속 지켜볼 수 있었다. 첫 번째 홀에서 지연이 티샷을 했다. 공이 페어웨이를 벗어났다. 박민혁이 다가가서 뭔가 조언했다. 너무 가까이 서서 귓속말하는 모습이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도연이 혼잣말했다. 두 번째 홀, 지연의 어프로치 샷. 이번에도 박민혁이 뒤에서 자세를 교정해줬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도연에게는 모든 움직임이 의심스러웠다. 공개적으로 저러고 있네. 도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세 번째 홀, 퍼팅 차례였다. 지연이 그린에 올라섰다. 공과 홀 사이의 거리를 재고 있었다. 박민혁이 옆에서 라인을 읽어줬다. 조금 왼쪽으로 치세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퍼터를 들었다. 그때 도연이 다가왔다. 다른 조에서 플레이 중이었지만 일부러 이쪽으로 온 것이다. 실력이 많이 늘었네. 도연이 지연에게 말했다. 응. 연습 많이 했어. 코치님 덕분이겠네요. 도연이 박민혁을 바라봤다. 눈빛이 차갑했다. 지연 씨가 열심히 하셔서요. 박민혁도 도연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개인 지도도 많이 받으시나 봐요. 라커룸에서도 연습하시고. 도연의 말에 박민혁의 얼굴이 굳었다. 지연은 더욱 당황했다. 그게 무슨... 아, 몰랐나요? 라커룸에서 특별 레슨도 받고 있다던데. 도연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연이 퍼팅 자세를 잡았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도연이 지켜보고 있어서 긴장한 것이다. 집중해서 쳐. 도연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투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지연이 퍼터를 뒤로 빼며 스윙 준비를 했다. 그 순간 도연이 날카롭게 속삭였다. 그 향기.
이제 그만두자. 지연의 몸이 굳었다. 도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박민혁도 그 말을 들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지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퍼터가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공이 홀을 크게 벗어났다. 아, 지연이 실망의 탄성을 냈다. 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연의 경고를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쳐. 도연이 지연에게 말하고 자신의 조로 돌아갔다. 남겨진 지연과 박민혁.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연 씨, 네, 남편분이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박민혁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단 오늘은 조심해야겠어요. 네, 나머지 라운딩은 조용히 진행됐다. 지연의 플레이는 엉망이었다. 박민혁도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도연의 존재가 두 사람에게 큰 압박이 됐다. 도연은 계속 두 사람을 지켜봤다. 틈만 나면 가까이 와서 은근히 압박을 가했다. 코치님, 개인 레슨은 어디서 주로 하시나요? 주로 연습장에서 합니다. 라커룸은 어떤가요? 거울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박민혁이 말문이 막혔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도연은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했다. 마지막에는 박민혁도 지연도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도연의 전략이 통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왜 그랬어? 뭘? 민혁 씨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 그게 어때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도연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에 정적이 무거웠다. 도연은 핸들을 꽉 잡고 있었고, 지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침묵이 계속됐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지연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지연아, 이리 와. 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소파 건너편에 앉았다. 결정해야겠어. 뭐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 오늘 골프장에서 본 것처럼. 네, 조건이 있어.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조건? 들어볼래?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부부 상담을 받아. 전문 상담사와 함께 우리 문제를 해결해보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일정과 연락을 완전히 공유해.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다 알려줘. 알겠어요. 셋째, 박민혁과는 완전히 끝내. 다시는 만나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마. 지연이 망설였다. 할 수 있어? 할게요. 그리고 박민혁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걸 거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상간자 소송이요. 당연하지. 남의 아내를 유혹한 대가를 치러야지. 꼭 그래야 해요. 그래야 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정신적 피해 위자료도 제대로 받을 거야. 내가 당한 고통만큼.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알려져요. 그게 무서워. 민혁 씨가 어떻게 돼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내 알 바 아니고.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마지막 조건이야. 만약 또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이혼해.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이 모든 조건들을 지킬 수 있어? 네, 지킬게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네, 그럴게요. 다음 날 화요일, 도연은 오전에 법무법인을 찾았다. 상간자 소송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맞아줬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연은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골프백에서 난 향수 냄새부터 라커룸에서 목격한 장면까지. 직접 목격하신 거군요. 네, 라커룸 문틈으로 봤습니다. 다른 증거는 있나요? 휴대폰 메시지가 있어요. 라커룸에서 만나자는 내용이. 도연이 지연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통 결혼 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 상대방 경제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이 경우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5천만 원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 작성해 드릴게요. 며칠 후 소장이 완성됐다. 박민혁 씨에게 소장을 송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소장이 박민혁에게 전달된 그날 오후. 골프장은 발칵 뒤집혔다. 박 코치가 상간자 소송당했다더라. 어떤 회원 부인이랑 바람 폈다나? 위자료가 5천만 원이래.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골프장 직원들과 회원들 사이에서 박민혁은 화제거리가 됐다. 박민혁은 골프장에 나올 수 없었다. 시선들이 따가웠다. 일주일 후 박민혁의 변호사에서 연락이 왔다.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얼마를 제시했나요? 2천만 원입니다. 말이 안 되네요. 5천만 원 그대로 가겠습니다. 재검토해 보라고 전하겠습니다. 사흘 후 다시 연락이 왔다.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4천만 원이면 합의 고려해 보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제 아내와 완전히 연락을 끊는다는 각서를 써야 해요. 그리고 그 골프장에서 그만둬야 하고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다. 전달해 보겠습니다. 박민혁은 고민에 빠졌다. 재판으로 가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다. 골프장에서의 평판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며칠 후 최종 답변이 왔다. 4천만 원으로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각서 조건은 어떻게 됐나요? 모두 수용하겠답니다. 드디어 합의가 성사됐다. 박민혁은 4천만 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지연과 완전히 연락을 끊는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무엇보다 골프장에서 사임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소송이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도연에게 전화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연은 안도감을 느꼈다. 드디어 박민혁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다. 집에 돌아와 지연에게 말했다. 박민혁과 합의했어.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됐어요? 4천만 원 위자료 받았고 너와 연락 끊는다는 각서도 썼어. 그리고 골프장도 그만뒀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지연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네. 네.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야간 골프 연습장에 갔다. 조명이 밝게 켜진 연습장. 몇 명의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도 연습을 하고 있었다. 도연은 드라이버를 꺼냈다. 첫 번째 스윙. 공이 멀리 날아갔다. 시원한 타구였다. 두 번째 스윙. 더 강하게 쳤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세 번째 스윙. 모든 감정을 실어서 쳤다. 공이 야간 조명을 받으며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분노, 배신감, 실망감. 모든 감정들이 골프공과 함께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후련했다. 복수를 완성했다는 만족감이 있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속 깊숙이 들어왔다. 라커룸에서 맡았던 그 역겨운 향수 냄새는 더 이상 없었다. 대신 깨끗하고 신선한 바람의 냄새만 있을 뿐이었다. 박민혁은 완벽하게 처리됐다. 경제적으로는 4천만 원의 타격을 입었다. 사회적으로는 골프장에서 쫓겨나고 평판이 바닥에 떨어졌다. 법적으로는 상간자라는 기록이 남았다. 무엇보다 지연과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다. 완벽한 복수였다. 도연은 가방에서 새 스코어 카드를 꺼냈다. 아직 아무것도 적지 않은 깨끗한 하얀 종이었다. 나는 이제 내 스코어를 새로 적기 시작한다.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지연과의 관계도 이제 새로 써내려가야 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쉽게 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했다. 박민혁이라는 장애물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다.
도연은 볼펜을 꺼내 스코어 카드에 첫 홀 점수를 적었다. 깔끔한 숫자 4점. 새로운 시작의 첫 타였다. 연습장을 나서며 도연은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부터 부부 상담센터 알아보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곧 지연에게서 답장이 왔다. 네,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도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랐다.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연을 다시 믿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20년의 결혼 생활. 그 무게와 의미를 함부로 버릴 수는 없었다. 박민혁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모두 치렀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때였다. 도연은 차 창문을 내리고 밤바람을 맞았다. 그 바람 속에서 새로운 출발의 향기가 느껴졌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용서와 재건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